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혹은 손목 위의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액체 전해질을 품고 있죠. 이 액체는 아주 작은 충격이나 과충전에도 뜨겁게 끓어오르고 결국 폭발적인 화염을 내뿜으며 기기를 집어삼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뉴스를 보며 느꼈던 그 공포가 사실은 우리 몸 가장 가까운 곳에도 도사리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 연구진이 이 모든 공포를 단번에 끝내버릴 꿈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수준을 넘어 먼지만큼 작은 크기에 압도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 세계 산업계가 이 작은 부품 하나에 경악하며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전고체 배터리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며 전기를 만드는데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액체 전해질입니다. 문제는 배터리를 오래 쓰다 보면 리튬이온이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로 쌓이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날카로운 결정체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한, 분리하는 얇은 막을 뚫어버리는 순간 배터리는 쇼트가 나며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분리막을 두껍게 하거나 안전장치를 덕지덕지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배터리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작고 안전한 배터리는 리튬이온의 구조상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연구진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액체가 문제라면 그 전해질 자체를 돌덩이처럼 단단한 고체로 바꿔버리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고체 전해질은 그 자체로 분리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불이 붙지 않는 배터리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이 이론을 알면서도 구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면 저항 때문인데요. 액체는 빈틈없이 스며들지만 고체 입자들은 서로 맞닿는 면적을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돌덩이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죠. 특히 이걸 초소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입자 하나하나를 나노 단위로 제어해야 하는 지옥 같은 공정 난이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던 벽을 무너뜨린 한국의 비결은 놀랍게도 MLCC 기술에 있었습니다.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 불리는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죠. 우리 연구팀은 배터리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수백 겹으로 얇게 쌓아 올리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세라믹, 고체 전해질층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도포하고 그 위에 전극 물질을 올린 뒤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체 입자들이 서로 완벽하게 밀착되어 액체 부럽지 않은 이온 전도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가 고체 전해질은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국은 세라믹 적층 기술이라는 정밀공학의 정수로 그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이른바 무음극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배터리는 음극재로 흑연이나 실리콘을 쓰는데 이게 전체 부품에서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이 음극 쪽으로 이동해 스스로 금속층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즉, 처음부터 음극재를 넣지 않아도 배터리가 작동한다는 뜻이죠. 덕분에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쌀알 하나 크기의 배터리가 스마트워치를 온종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기술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그동안 배터리 수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들은 이 소식을 구원투수의 등장이라 표현할 정도였죠.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링이나 무선 이어폰은 내부 공간의 80%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고 싶어도 배터리를 줄이면 사용 시간이 형편없어지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초소형 정호체 배터리는 이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배터리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아주 얇고 세련된 스마트 기기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작아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배터리 하나가 바꿀 산업의 지형도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반지가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혈당을 측정하며 결제까지 처리하는데 충전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혹은 콘택트 렌즈 속에 배터리가 들어가 증강현실 화면을 띄워준다면요? 지금까지 이런 기기들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작고 강력한 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심장을 전 세계 최초로 양산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언급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면 한국은 그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마이크로 에너지 시장에서 먼저 승기를 잡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거대한 파도라면 초소형 기기 시장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드는 잔물결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의 지능이 부여되는 IoT 시대, 그 핵심 동력이 될 초소형 에너지원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되었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본의 토요타나 독일의 자동차 명가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대형 정호체 배터리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장기인 정밀 제조를 통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뚫어낸 거죠. 이제 이 초소형 배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연구진의 문턱이 닳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의 판도를 뒤흔드는 한국만의 전략적 승부수가 이 작은 세라믹 조각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몸속에 기계 장치를 넣어야 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수술의 통증, 흉터. 아마 가장 끔찍한 건 몇 년마다 그 기계를 꺼내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기 위해 다시 생사를 가르는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심장 박동기나 인공 와우 같은 기기를 몸에 품고 사는 환자들에게 배터리 수명은 곧 삶의 유통기한과도 같았거든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가 셀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인체 내부의 미세한 압력과 온도 변화에 취약해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면서도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 초소형 정호체 배터리는 이 비극적인 연대기를 끝낼 유일한 열쇠로 불립니다. 세라믹 기반의 단단한 고체 구조는 체액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을 뿐더러 망치로 내려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안정성을 자랑하니까요. 이제 의료계에서는 평생 재수술이 필요 없는 인공장기라는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이 단지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조만간 그 손가락 위에 얹어질 스마트 링이 웨어러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텐데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초소형 배터리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을 출시하며 포문을 열었고 애플 역시 비밀리에 애플링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죠. 그런데 이 작은 반지 안에 심박수, 혈중 산소 농도,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정밀 센서를 집어넣고도 며칠씩 가동하려면 배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그야말로 바늘기보다 작아야 합니다. 기존 리튬 이온 기술로는 반지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지 않고 매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구현한 정호체 기술은 반지 내부의 굴곡진 공간까지 100%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같은 부피 대비 3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밀도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반지 하나만 끼고 있으면 충전 걱정 없이 한 달 내내 나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숨겨진 경제적 신의 한 수입니다. 새로운 미래 기술이 나오면 보통은 공장을 새로 짓고 수조 원의 설비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영리하게도 이미 한국이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MLCC,
즉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MLCC가 뭔지 아시나요?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천 개씩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 이걸 만드는 공정이 전고체 배터리를 쌓아 올리는 방식과 판박이입니다. 즉 한국은 추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공장을 짓지 않고도 이미 깔려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통해 배터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국들이 전고체 배터리는 비싸서 상용화가 안 될 거야 라고 조롱할 때, 한국은 우린 이미 있는 공장에서 싸게 만들 건데 라고 응수하며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라 제조 전략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마트 렌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콘택트 렌즈 위에 증강현실 정보를 띄워주는 그야말로 아이언맨의 현실판 같은 기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의 가장 큰 난관은 렌즈라는 극도로 얇고 습한 환경에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느냐였습니다. 눈동자 위에 리튬 액체가 든 배터리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초소형 정호체 배터리는 모래알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무기물 소재를 사용합니다. 눈을 깜빡일 때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이나 빛을 이용해 스스로 충전하는 기술까지 결합된다면 우리는 안경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웨어러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기기 뒷면에 붙은 커다란 덩어리가 아니라 기기 그 자체의 소재가 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다른 나라들은 못 만드는 거야? 라고요. 사실 일본의 토요타나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일찌감치 전고체 배터리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기차라는 거대한 덩치에만 집중했어요. 큰 배터리를 만드는 건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순 있지만 고체 입자 사이의 저항을 제어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완벽을 기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이온 전도도를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먼저 쌓고 이를 블록처럼 쌓아 올려 대형화하는 상향식 혁신을 선택한 거죠.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정교한 기술을 먼저 확보했으니 이제 그 기술을 확장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적진을 은밀히 정찰하는 곤충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비행 시간이 고작 몇 분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정호체 배터리를 탑재하면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작전 시간은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복 사이에 배터리를 실처럼 짜 넣어서 통신 장비를 돌리는 웨어러블 아머의 실현도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연구진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플이 차세대 워치에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에 이 배터리를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기술의 주도권이 단순한 조립에서 원천 소재로 이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초소형 전고체라는 깃발을 먼저 꽂았다는 건 21세기 산업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속내는 그야말로 복잡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수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며 배터리 종주국의 부활을 꿈꾸던 일본의 충격은 상상 이상인데요. 사실 일본은 도요타를 필두로 수조엔을 쏟아부으며 오직 전기차용 대형 정호체 배터리에만 올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들이 간과했던 초소형 시장에서 먼저 상용화의 깃발을 꽂아버리니 일본 입장에서는 잔뜩 힘준 펀치가 허공을 가른 모양새가 된 겁니다. 공학적으로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것보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완벽한 밀도를 구현하는 것이 훨씬 고난도의 정밀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국의 승리는 향후 대형 정호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을 물량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나노 단위의 정밀 제어와 세라믹 적층 기술이 핵심인 초소형 정호체 분야는 단순한 물량 공세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건 마치 복사기로 찍어내듯 만드는 일반 인쇄물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조각하는 미세각인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한국은 지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에 초격차를 벌리며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배터리 산업에 거대한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배터리를 볼 때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정밀한가를 먼저 묻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의 유일한 정답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한국 연구진의 문턱이 닳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배터리는 늘 혁신을 가로막는 필요악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품을 더 얇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도 투박한 배터리 덩어리 때문에 설계를 포기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기기 디자인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배터리가 기기의 형태에 맞춰 구부러지거나 아예 기기 외장재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이제 배터리를 어디에 넣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에서 배터리가 기기 자체가 되는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원했던 구조적 배터리의 개념이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 빈국으로서 석유와 가스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과 제조 공정을 장악한다는 건 더 이상 강대국들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첨단 기기의 심장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는 시나리오.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력이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단 하루도 스마트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던져 2030년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충전기에서 기기를 분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저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 모든 스마트 기기를 활성화합니다. 소매 끝에 달린 초소형 정호체 배터리가 천을 이용해 스스로 충전되며 하루 종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안경 너머로는 증강현실 정보가 끊김없이 흐릅니다. 배터리 부족이라는 알람 자체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된 세상. 한국이 쏘아 올린 이 작은 배터리 알갱이가 만들어낼 무전원 시대의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배터리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진정한 기술의 함몰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우리는 흔히 혁신이 거창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믿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의 회로가 가늘어질 때 정보혁명이 일어났듯 배터리의 전해질이 고체가 되고 그 크기가 먼지만큼 작아진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의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이 밤을 새워 깎아낸 그 작은 세라믹 조각은 단순히 전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의 가루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집요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인이라면, 혹은 이 배터리가 탑재된 첫 번째 기기를 손에 쥔 사용자라면 어떤 미래를 가장 먼저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투자의 관점에서든 혹은 일상의 편리함 관점에서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향해 있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초소형 정호체 배터리의 기적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뿐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어디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우리 일상의 모든 틈새를 한국산 배터리가 채우는 그날까지 혁신의 속도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바늘구멍을 뚫어 해답을 찾아낸 우리 과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 산업의 지형도를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가장 앞선 지식과 압도적인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